면접할 때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실제로 임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혹은 무기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계약서에 서명을 실제로 하시면요, 실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1년 기간제로 일을 할지 아니면 말지를 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노동력과 임금을 교환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노동의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노동력, 특정 시간 동안에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노동력을 판다는 것은 특정 시간 동안에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요.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내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해서 통제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은 대부분 근로시간 단위로 계산이 되죠.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도 모두 시간 단위로 책정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업무 내용인데요.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안마를 할 필요는 없겠죠. 웹디자이너가 제품 판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로 장소도 중요하죠.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느냐, A회사 영업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즉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근로장소로 전보를 시키게 되면 이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당한 업무 장소에 대해서 재량권을 지니게 되고요. 특정한 사무실, 특정한 주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다른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계약 기간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사실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는 한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이런 곳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죠. 노동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즉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갱신 또는 반복되어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해서 내가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인데요. 임금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얼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금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겠죠. 근로자가 동의할 테니까요. 그런데 임금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넣지 않고 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되 매년 연봉협상을 해서 그 임금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 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한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용자분들이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때, 계속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형사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벌금 몇백만 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형사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그냥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임금이 있었죠? 임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맞는 내용인지 필수 기재사항이 다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려면 표준 근로계약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사용자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할 때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실제로 임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250만 원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 계약서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 전에 구두로 한 것보다는 계약서가 훨씬 더 중요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다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혹은 무기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서명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 계약서에 서명을 실제로 하시면요 실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1년 기간제로 일을 할지 아니면 말지를 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든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회사의 모든 지시에 무조건 따른다. 상급자의 모든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업무와 관련된 지시만 우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고 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계약의 내용은 사실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모든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년 내에 퇴사를 하면 위약금을 납부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이런 내용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 중에 본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실상계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명이 같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의 내용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책정을? 그거는 실제로 이 근로자가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회사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법원이 책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 이런 식의 계약은 사실 약간 황당한 거죠. 이사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계속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요. 나중에 구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써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도 안 써주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시면 그냥 나중에 신고하세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한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드물어요. 많이 드물죠? 고쳐달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큰 회사들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후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냐 아니면 무기직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약 기간에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업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과 다른 업무 장소로 정보를 보낸다든가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임금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올릴 수는 있어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 꼼꼼하게 보시고 사인하기 전에 분명히 확인하시고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